안녕하십니까. 토론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가 본격화하는 연말연시죠. 하지만 높은 물가와 경기 악화로 지난번 사랑의 열매 모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기부도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한 전국이 계속되면서 미처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겠죠. 오늘 그래서 터놓고 말합시다는 서로 보듬는 사회 나눔 온도 높이기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얼어붙은 기부 한파를 녹이고 모두가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가 가능합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마음이 가는 곳에 기부를 해요.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커피 한 잔이면 연탄 4-5장은 산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에 적고 큰 거와 상관없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면 될 것 같고, 요즘 다들 힘드니까 사랑의 열매도 기부금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관심이 줄었다기보다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기부금이 줄어들면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더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동안 기부나 나눔에 소홀했던 분들은 꼭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고, 기업이나 단체도 힘써서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십시일반 힘을 모은다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또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가 번져간다면 더 안전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계엄이랑 탄핵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이제 일상을 되찾아야 하는 만큼 저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좀 챙기고 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살피고 노력해야죠.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연탄 나눔 봉사나 물품 기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북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진선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북지역 본부 구미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윤국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전북 아나소사이어티 1호인 배준식 기부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세 분 다 아마 같은 마음, 이 시기에 가장 바쁜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1년 365일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 패딩을 입고 계신 저 옷을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군가와 함께 나눔을 확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노진선 사무처장님? 그렇습니다. 연말이면 저희가 또 빨간 사랑의 열매로 예. 희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랑의 열매를 차고 아침마다 뉴스를 합니다. 모든 진행자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탄은행의 윤국춘 목사님이자 대표님, 방송 전에 올해는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 걱정은 없습니다만 연탄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걱정이십니다. 예, 해마다 줄어드는 연탄 후원이 예. 저희들의 그 마음을 애타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탄이 필요 없지만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세대들은 연탄 한 장 한 장이 생명과 같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진주보다 보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탄을 갖다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제가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예, 윤국춘 대표님 정말 현장에서 항상 연탄이 필요한 그곳에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못 갔는데요. 이게 새해 꼭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구미 본부장님도 한 해 동안 바쁘셨고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네, 올해도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뛰어왔고요. 예. 최근에 또 우리나라 상황이 또 어수선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어떤 그런 눈길, 손길들이 많이
또 부족해지지 않았나 하는 좀 염려가 있고요. 예.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라디오를 통해서 보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선 사무처장님, 네. KBS 9개 총국과 본사가 지난주에 나눔은 행복입니다. 희망 2025 성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날도 오프닝에서 이 추운 겨울에만 나눔을 확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겨울에만 활동하는 건 사랑의 온도탑이 겨울에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형식적인 어떤 행위와 더불어서 확산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퍼포먼스이긴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9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전북 이야기를 좀 하자면 늘 항상 백도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업도 많지 않은데 우리 개개인의 기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런데 지난해에는 89.9도 90도를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침체하고요. 또 고물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기업들이 그 방역 용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근데 예.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89.9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를 준비하시면서 올해 목표액을 채워지지 않을까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의 의미가 여러분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축이 되고 있는 가장 큰 기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8년도에 세워졌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금하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금 모금하고 있고요. 또 모금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이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분은 이제 저소득층 아동, 한부모 가정, 뭐 독거 어르신, 노인, 그 다음에 또 그 다문화 까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부분들은 저희 사랑의 열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눔의 손길을 원하는 곳은 언제서든 어디든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8년으로 올라가야 되겠군요. 네네. 그 우리나라의 그 뭐죠 이렇게 6.25가 있기 50년 그 전에 예.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해외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는 거가 이제 어린이재단의 시작이었었고요. 전라북도에는 저희가 66년도에 이제 전주 보건소에서 예. 분소를 설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로 했던 일들은 그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시설에서 생활을 하거나 뭐 그룹홈에 있다거나 가정위탁에 있거나 그런 아이들에게 현재까지도 매월 정기 후원금을 보내는 일들을 또 해오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또 그 우리 정부의 보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위기 아동들이 또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사연을 듣고 저희가 또 모금한 후원금들을 아이들 가정에 좀 지원하는 역할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돌봄도 필요하고요. 또 자립하기 위해서의 도움도 필요하고 교육 측면 빠질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주거라든지 건강 안전까지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 연탄은행은 두 기관보다는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또 움직이는 연탄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 대표님이시는데 지금 올해로 그러니까 한 14년 됐습니까? 예, 14년째 에너지 취약계층 야. 연탄 등유 세대, 그다음에 또 배고픔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배식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취약계층 말씀을 하셔서요. 내가 에너지 취약계층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일까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물론 뉴스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그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그 노약자라든가 고령화되어진 분들이 그 홍보 측면에서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접수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어지는 게 좀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예, 연탄은행이라고 해서 여러분 연탄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등유도 나누고 무료 배식도 하시고 또 청소년 장학금도 전달하시고 집수리 생활품 자원봉사 훈련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1년 365일 하고 계세요, 대표님. 예, 예전에 설렁탕 집에 갔는데 설렁탕만 파는 줄 알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하고 동행한 분이 예. 삼겹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설렁탕 집에 무슨 삼겹살이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문 받는 사장님이 삼겹살을 갖다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연탄은행도 연탄은행 하면 사람들이 연탄만 하는 줄 아는데 에너지 빈곤층, 뭐 등유 세대, 그다음에 또 여름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무더위에 좀 휴식할 수 있는 선풍기도 전달한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잠깐의 그 해프닝을 좀 가졌는데요. 저희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생각지도 못한 비상계엄 속에 해제가 됐습니다만 탄핵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헌재 결정을 놓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 또 정보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불안 속에서 올 한 해 작년 어땠습니까? 세수가 많이 부족했고 그로 인한 지방교부세, 예산 삭감. 이 말씀은 지금 아마 많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물론 많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많아서 부자, 이런 말 참 우리 진행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세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나눔 한 번 더 의미 부여할 거예요. 의미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진선 사무처장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총살림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처장님은. 예. 어떠세요? 나눔의 의미가 갈수록 좀 더 잊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힘들어서 이게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나눔하면은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또 소중한 그 돈이라든지 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능 기부라든지 나누는 건데요.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만 또 1인당 인구 대비 1인당 또 기부 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십시일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나눔의 정신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기부는 조금 줄었지만 개인들의 나눔은 계속 비율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이 정말 따뜻한 전북 또 행복한 전북이 되는데 우리 도민분들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랑의 온도 100도시를 채울 수 있었던 데는 이 작은 나눔이 합쳐져서 100도시를 채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부금이 작아서 이게 큰 도움이 될까? 이게 창피해서 이 정도 금액을 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전북 남원시의 김긴남 할머니 같은 분은 폐지를 모아서 매년 9년간 저희한테 계속 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당신도 힘드시지만 더 어려운 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또 이제 얼굴 없는 천사라고 노성동에 또 기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이제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또 이렇게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또 기부하고 가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밝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미본부장님 나눔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 거 봅니다. 그리고 나눔은 어떤 그 행복 바이러스 발이 달린 것 같아요. 해본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상당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야. 그래서 오히려 이 나누고 누군가를 돕는 거를 해보시는 분들이 이게 나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더 나누고 더 또 활동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연탄은행의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아마 14년째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일부러 지금 시간 내셔서 오시는 분들 아마 그분들은 이제는 안 가면 이상하고 내가 안 가면 누군가가 더 많이 일을 연탄을 해 날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 현장에서 목소리 많이 담아봤고 들어봤잖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우리 대표님 이런 예, 분들과 10년 함께 이상이 되어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업주부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본인이 쉬쉬케어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현장이 곧 자기의 쉼터이고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탄 나눔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나눔은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즐겁게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게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사실은 복지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복지를 해요. 우리 연탄은행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고 많이 들으려고. 연탄이 3.65kg인데 한 장이 막 4장씩 들어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저는 딱 석장이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석장도요. 이 가까운데 뭐 10m, 20m가 아니고 꽤 3, 40m를 가야 되는 오르막이 있는 곳들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눔만큼은 빨리빨리 이 배달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는 하나의 좀 규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2장 이상 들지 마라. 왜냐하면 4장 들고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몸살 날 수 있어요. 몸살 나고 그다음에 근육이 아프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익숙한 사람들이 4장 막 3장 들고 다니면 처음 오시는 연탄 봉사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업무에 좀 차질이 있는 이런 경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름대로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가 먼저 2장씩만 들자 이렇게 해서 노동복지가 아니라 복지 노동을 하자. 복지 노동. 그러면서 끝 부분에는 힘듦보다는 노동의 가치를 느끼고 또 누군가가 줄 수 없는 내 돈을 주고 기부하지만 봉사하지만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됩시다라고 지금 우리 봉사자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나눔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습관이 중요하고 또 항상성으로 이어지면서 늘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노진선 사무처장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세수 감소하면서 민생경제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이야기는 늘 항상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아니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100도시를 못 채운 것처럼 올겨울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특히 경기 침체하고 또 고물가 등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삶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 지역도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전국에서 1위고 또 차상위 계층도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노인 분야도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또 더 어려운 분들은 또 어렵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금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가 또 모금한 만큼 중앙에서 또 매칭으로 또 더 많은 금액을 또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합쳐서 저희가 모금한 거 100% 이상으로 우리 전북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배분을 하고 하니까요. 우리 전북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동들 가운데서는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돌봄 아동도 있고 또 위기가구 아동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전주시 빌라 사망 사건 이후에 정부의 체계적인 발굴과 조사 체계 구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당사자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이렇게 청하는 거가 본인이 이제 신청해야 하는 그런 주의다 보니까 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렇죠. 위기 가구인지를 파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해서 이런 가정들이 좀 위기 가구일 것이다라는 어떤 추정들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들도 있고요. 사실 정부에서도 어떤 그 대상자분들을 조금 더 특화시켜가지고 도움을 지원하는 구조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족 돌봄 아동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한다던가 약간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초록우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어떤 아이들이냐면은요. 그 아이들이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부모가 돌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위치에 있는데 반대로 이 아이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거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년소녀 가정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지원하자 하는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 윤국충 대표님,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5kg.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 한 장의 가격이 20년 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냥 짧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가격의 변화가 가파르게 지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연탄 나눔 할 때에 35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900원, 뭐 1,000원 그렇게 합니다. 예. 공시시가는 뭐 그대로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배송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850원에서 1,000원이 되어지는데요. 연탄 세대들이 겨울나기 하려면 보통 800에서 1,300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2구 3탄으로 이야기할 때는 또 2,000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구당 300장, 250장 이런 식으로 좀 차등화 되어져서 드리는데 저희 연탄은행도 연탄 가구 수가 물론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80만 장 목표를 가지고 한 2,500여 가구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전북의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가 한 5천여 가구 됩니까? 4,500에서 5천여 가구 됩니다. 그냥 숫자로 계산했을 때 이분들에게 풍족하게 쓰일 연탄 숫자로 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로는 부족합니다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연탄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장에 1,000원을 잡고요. 내가 돈 10,000원이면 10장, 10만 원이면 100장. 100장이면 적은 개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생각해 보면 연탄으로 기부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예. 연탄이 필요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를 하지만 연탄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냐면 사람이 체온이 36.5도지 않습니까? 연탄 무게가 3.65예요. 점 하나 차이거든요. 그렇네요. 연탄 하나를 가지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또 연탄을 보셔서 알겠지만 구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멍이 뭐 아무렇게나 그게 그 불구멍이 잘 올라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22개가 행복이라고 하는 한문의 횟수가 22개랍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연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연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은 나눔의 순간은 우리의 체온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행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탄을 좀 많은 분들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온도가 뭐 떨어지면 위험하고 또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온도가 꾸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꼭 이때 윤국춘 대표님을 만나면 떠오르는 그 안두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이 참 문구가 잊었다가도 잊혀진 문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느냐. 그 한 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분에게 연탄은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의 기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탄에 이 구멍까지 다 해서 오면 또 진리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듣고 나면 또 잊어버렸다가 또 한 1년 지났다가 또 생각나는 저부터도 많이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출범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 116억 1,000만 원 모금 목표입니다. 올해는 아마 우리 노지선 사무처장님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우리 가족분들이 꼭 100도시 달성을 하고 싶어라 하실 것 같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더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동참을 해야 되는 방법이랄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요. 전화로 060-700-0600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0원의 기부금이 적립이 되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060-700-0606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문자로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샵 9004, 샵 9004번 누르시면 또 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북 지역에는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마다 또 QR코드를 저희가 부여해서 또 거기를 통해서 기부를 하실 수도 있고, 제일 또 편하신 것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시면 또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드리고 또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초록우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데 물품 후원이 사회복지 시설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국민본부장님. 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도 올해 조금 지난해와 다르게 느낀 거가 이 후원이 많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후원자는 여전히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인 후원자 중단율이 좀 작년에보다 많이 높았고요. 특히 그 자영업자분, 그다음에 약간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후원금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염려가 되는 지점들도 좀 있고요. 또 주변에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 명절이나 이렇게 그 연말 연초가 되면 물품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한 분들조차도 이제 소식이 발길이 이제 끊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자, 계속 어려운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탄 80만 장 목표로 하고 계시는 윤국춘 대표님, 이 방송 많은 분들이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것 같은데 80만 장 채우고자 하는 그 의지를 담아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액은 항상 80만 장이지만 목표액을 달성한 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늘 항상 처음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뭐 양형고등학교는 매점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끌어서 수익금을 저희 연탄은행에 또 기부하고, 또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뭐 십시일반 모금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뭐 동암고등학교, 중앙여고 이런 학생들이 우리 미래 일꾼들이 현실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각을 가지고 기부 문화에 동참한다는 게 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다음에 뭐 직업인들 그 송년회 하지 아니하고 물론 송년회 비용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찾아가면 좋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송년회를 포기하고 기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끼고 그분들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나눔 문화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코로나를 걸치면서 저희가 모이는데도 좀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DNA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회도 힘들고 정치적 상황도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눔의 DNA가 좀 살아 움직이면서 예. 사회의 공헌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아너소사이어티가 있잖아요. 회원분들이요. 네. 사실 이제 작은 티끌모아 태산이고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쾌척하는 그 힘은 어쨌든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나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북? 네, 아너소사이어티가 2007년도에 이제 론칭을 했고요. 예, 작년도까지 전라북도에서는 100여 분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님들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이제 5년 동안 1억 원을 약정하시거나 또 한꺼번에 일시에 기부하시는 분들인데요. 또 올해도 6분이 또 가입을 해주셔서 현재 106분이 계시고요. 우리 전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 106분 중에 20가정 이상이 또 가족 아너입니다. 그래서 부자 아너, 또 부부 아너, 또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 온 가족이 또 아너 대신 가족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지금 20%가 넘어서 굉장히 어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가족이 이렇게 191호, 192호, 193호 가입하신 일가족도 있고요. 자녀와 함께 그 기부의 의미도 전하고 또 어떤 가족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는 기부 문화 중에 하나가 아너소사이어티입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1억 원을 납부하는 약정하는 개인 고객이 기부자의 모임을 얘기하는 아너소사이어티. 자, 그러면요. 저희 전북 지역에 아너소사이어티들이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106분인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야 될 텐데 그 한 분은 바로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1호입니다. 우리 배준식 기부자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배준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너소사이어티 1호세요, 전북에? 예.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1호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나운서 사이트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실제로는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나운서 사이트 직원들 분들이요. 예.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북 이런 일이 있고 전북에 아직 아나운서 사이트가 없다고 제가 이제 그 전에 기부하던 것도 있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때 대답을 해줬죠. 근데 그때 그 직원들 왔을 때 참 초조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그런 계기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우리 배준식 선생님이 아너소사이어티 1호라고 하니까 이분 돈이 엄청 많은 사업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의 농부 아너소사이어티입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예,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연세가 이제 70대시고요. 예. 1호로 시작하신 해가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우리 2012년도인가요? 벌써 12년 전이네요. 2002년 아니요. 2012년 그런가 보네요. 예. 오래되셨고 잊고 계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품목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항상 우리 농민들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액인 1억을 함께 하고자 기부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너소사이어티 이 이름을 잘 몰랐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만 어떠세요? 농사 지으면서도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실제로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예. 어려운 입장에 살아보면서 많이 느꼈지요. 예, 제가 좀 힘이 되면은 전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희 식구가 많이 애를 썼어요. 아내분께서요. 예, 제 아내가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예, 가정에서 우리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동참할 수 있게끔 했고, 이제 어려운 속에서도 조금씩은 이게 봉사를 해왔어요. 예. 나눔도 해오고요. 예, 그러면서 계기가 됐죠. 예. 인삼 농사가 단순히 인삼만 키운 것이 아니라 사람 농사까지도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도 잘 키우셨겠습니다만 50호 아너 소사이어티가 바로 말씀하신 우리 배준식 선생님의 아내분이 되십니다. 맞죠? 예. 그 아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1호를 아내분으로 하시지 왜 우리 배준식 선생님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뜻은 뭐 아닙니다만 그냥 농담으로 제가 그런 드렸습니다. 생각 제가 했으니까 실질적으로요. 예. 식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는 생각도 했고, 예, 제 욕심 같지만은 이런 그 아내가 저희 아내도 했지만은 저희 아들들이 같이 동참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예. 이제 1호, 50호 그리고 우리 배준식 선생님과 사모님이신 황순희 선생님의 그 마음의 물결이 이어져서 106호까지 왔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우리 배준식 선생님이 1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부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부는요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부 바이러스가 좀 많이 확산되게끔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주변 분들에게도 동참하고자 말씀 좀 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성격은 못 되고 제가요. 저는 이제 좀 알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알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공감을 하죠. 예.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이거 안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도 몇 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좀.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에게 넉넉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도 아마 잘 동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이 없어서 그러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미 이제 배준식 선생님 공중파 방송을 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자제분들 계시나요? 예. 사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 갖고 계시나요? 혹시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간절한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그것이 행복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죠. 이게 했으면은 제 인생이 참 필 거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예. 마음이 편해야 살기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함으로써 마음도 편해지고 자부심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이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배준식 선생님께서 백두산 여행 중에 국어라는 북한 어린이를 보고요. 어릴 적 배고팠던 우리 배 선생님의 생각이 떠올라서 쌀 1억 6천만 원어치를 북한에 전달을 하셨고요. 셋째 아들 결혼 축의금 5천만 원을 전에 기부하셨습니다. 와, 그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데 옆에 우리 윤국춘 대표님도 와 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주 연탄은행 대표 윤국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준식이에요. 예,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배준식 선생님. 연탄은행에 연탄 한 장이 1,000원 가까이 되는데 연탄이 부족해서 배달하는 봉사자들은 많이 계시는데 연탄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대요. 갑자기 제가 또 우리 배준식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연탄을요. 하나 하기 전에 많이 했어요. 인제에서 뭐 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탄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요즘 연탄 쓰는 사람이 시골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저도 어쨌든 동참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대표님. 선생님 옆에만 보지 마시고요. 시야를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를 품으시는 분이. 전라북도에는 지금도 5천여 가구가 연탄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잘 부탁합니다. 그 우리 배준식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연배 많은 분들이 시대적으로 어려우셨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또 누군가를 돕지는 않습니다. 우리 배준식 선생님만의 특별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힘들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받기도 해봤어요. 제가 국민학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연필 2자루 하고 노트 3권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진짜 그때는 기가 막힌 거였거든요. 저한테. 예.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만 그게 잊어먹히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사랑은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받았던 그런 생각.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젊은 교과서에도 좀 이런 나눔의 것이기를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요. 예. 이제 모든 게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버려도 해야 되고 첫 시작이 이제 어렵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가 좀 정말로 잘 살고 안전망이 확보되는 것은 이 나눔 것이 기부 것이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죠. 예. 이 항상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는 저와 달리 우리 배준식 선생님의 삶의 힘든 과정 속에서 또 도움을 받은 경험자 입장에서 이제 어른으로서 실천하시는 모습의 말씀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보시는 분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곳은 또 한 곳 초록우산도 있습니다. 우리 이 본부장님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목소리를 듣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의 그 뜻깊은 나눔의 그 활동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선생님들 저보다 훌륭하지요. 저희야 농촌에 일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러지도 못하고요. 예. 배준희 선생님 농사 오랫동안 지으셔야 되겠어요. 예. 농사도 어려우실 텐데요. 올해 한 해 농사는 어떠셨어요? 네, 지금 인삼값이 좀 안 좋아갖고 좀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 사람은 어려울 때 제가 아까 노트 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그게 제일 컸거든요. 저한테는요. 어려울 때 서로 나누는 거지. 배울 때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건 바람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옛날 이제 우리 시가 어렸을 때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좀 풍요롭거든요. 예. 그런 걸 아시고 좀 이게 나눔에 적극적이게 이제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도 조그마한 모임을 해보면 그런데 보람을 느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이 나눔에 동참하고 할 때 나는 뭔가를 생각해보지요. 예, 아마 우리 배준희 선생님과 더불어서 폐지 줍는 어르신이 기부하는 모습 또 정말 김밥 장사를 평생 해서 사회에 기부하시는 어르신의 모습 또 얼굴 없는 천사의 소식 들으시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천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 들으시면서 더 힘도 내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실 것 같고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배주식 선생님의 오늘 사연을 접하면서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더 많이 이 지금의 시국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여러 상황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이후에 겪는 2중 3중고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이 겁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고요. 희망이 되고. 그러고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 다들 힘들다 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생각하면 지금 상당히 풍요롭거든요. 그래서 마음들이 따뜻해졌으면 하는 건 바람이죠. 나눔을 하면은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고 희망이 보인다는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앞서서 할 때 그럴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우리 사회에 정말로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힘 합쳐서 조금씩 나누면은 그 어려움을 참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도민들이 이 나눔하는데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지역사회 보호장 협의체라고 각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거기서 한 분 구제에 5,000원, 10,000원씩 하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대로 해주시자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써 우리 사회가 희망이 되고 밝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못난 사람 얘기했지만은 좀 동참들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절대 못난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니죠. 주옥 같은 말씀.
큰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전북 1호 그리고 전국 최초의 농부 아나소사이어티인 배준식 선생님 그리고 그 아내분이신 황순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터놓고만 합시다. 서로 보듬는 사회 나눔 온도 높이기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선 어린이재단의 전북 쪽 본부의 구미 본부장, 전주 연탄은행 밥상공동체의 윤국춘 대표,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노진선 사무처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진선 사무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1호를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는 1호인지도 몰랐다. 아나소사이어티가 뭔지 모르고 가입하셨다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2007년에 그 중앙에서 아나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을 했고요. 전북에서는 한 2012년경에 1호로 이렇게 또 기부를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아마 농부신지 모르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부금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농부셔서 너무너무 저희 직원들도 감동을 했고요. 예. 또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또 전국적으로 퍼져서 많은 분들이 또 기부에 동참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예. 한번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직업에 귀천이 있거나 직업에 따라서 귀하거나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어렵게 또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분도 50%또 가입하신 부분, 또 아들의 축의금 기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북한에 쌀 전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보니까요, 그린 리더 클럽 그리고 챌린저스 후원자들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이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그 형태의 후원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모시고 있는데요. 공동모금의 아나소사이어티가 있다고 하면 초록우산은 그린노블 클럽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5년 동안 1억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고요. 예. 전라북도에 이제 30분 정도가 계시고, 그다음에 그린 리더 클럽은 월 10만 원 이상의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 전라북도 현재 한 125명 정도의 후원자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 형태의 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예. 이런 분들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분들이 계시기에 사랑의 온도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치만 좀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나라의 안정, 정치의 어떤 가장 큰 취지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뜻을 이렇게 지켜주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 큰 힘이 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연말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연초가 들어옵니다. 끝과 시작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해야지 뭐 이런 각오 계획 세우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의 말씀 잘 경청하시고 또 잘 실천하시는 우리 도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국춘 대표님 3.65kg 인간의 온체온이 36.5도 말씀하셨습니다. 1,000원 한 장에 한 장 값이라고 했을 때 기부할 수 있는 늘 가능성이 열려있는 연탄부터 마음의 시작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다들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나눔을 요청하는 것도 때로는 미안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탄 한 장 1,000원꼴이라 하면 커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또 연탄 그 하루에 5장 정도 필요합니다. 5,000원씩만이라도 올겨울에 나눔의 현장에 오시면 따뜻한 사유가 될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정기 후원, 일시 후원이 있어서요. 안내 이 시간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26국에 902입니다. 예, 226국에 902.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초록우산이라든지 다른 곳 후원하고 있는데 연탄은행은 제가 후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방송 끝나면 꼭 저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감독님도 같이 동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구미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수선 할 때일수록 좀 주변을 둘러봐 주시고 주변에 또 어려운 아이들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좀 우리가 더 따뜻하게 이 사회를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초록우산 연락처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예, 276-2589번으로 주시면 저희 초록우산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76-2589번. 예. 우리 연말 29일입니다. 새해 좀 달라지는 어떤 초록우산의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 좀 중점 사업을 조금 정한 게 있거든요. 예. 그 위기 영아와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 다양한 그 문화가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이러한 분야로 좀 관심을 많이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온도탑 100도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89.9도에 머물지 않고 꼭 100도씨 뜨거운 끓고 있는 나눔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우리 노진선 사무처장님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사랑의 열매에서 작년에 245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북 지역에 282억 원의 큰 금액을 또 배분을 했는데요. 우리 전북 지역이 굉장히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억 원 이상을 또 중앙에서 대기업들이 기부한 금액을 저희가 또 지원받아서 우리 전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은 이제 십시일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조그만 금액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어느 시도보다 정말 많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조그만 손길이라도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이 또 옆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성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정말 행복한 살기 좋은 우리 전북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도 사랑의 열매를 지금 차고 있습니다만 저희 KBS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계속해서 함께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침 제 뉴스광장이나 뉴스를 통해서 게시판에 여러분의 기부의 흔적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참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기부는 누군가를 위한 나눔 활동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한 일종의 가치 투자와 같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북지역 본부 구미 본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진선 사무처장, 전주 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윤국춘 대표였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